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발표는 이제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시인보협회 협회장 찬시아입니다. 오늘 이 시인보가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첫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발표할 내용은 시인보의 무의식 치유의 이 실제와 이제 사례 부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 힐러 과정에서 이제 어드밴스 코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이제 심부 무의식 치료의 어떤 메커니즘과 이제 치유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심부 무의식 치료라는 건 심부를 이제 기본적으로 이완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제 몸과 의식을 이제 이완시킴으로써 우리가 깊은 무의식 지점으로 들어가서 우리 안에 과거에 저장된 감정과 트라우마, 기억의 정보를 접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상식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는 이제 시인의 치유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보통 시인과 힐링이라고 하면 어, 이완을 위주로 한 혹은 이제 자연 치유를 위주로 한 안내 좀 해주세요. 이걸 하실래요? 죄송합니다. 지금 인터넷이 끊어져서 다시 접속을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다시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근데 보통 이제 시인보 힐링은 이제 이완을 위주로 한 이제 자연 치유를 이제 깨우는 이제 그런 방법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깊은 의식 상태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치유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데이비드 의사가 이제 이런 뇌파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싱잉볼을 소리를 들으면 우리 뇌파가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상태로 이제 변환이 되게 되죠. 특히 이제 세타파 상태가 깊은 우리의 이제 감정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직관과 어떤 통찰과 접속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무의식 상태에 가까운 상태의 뇌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타파는 이 해마와 같은 영역에서 기억을 형성하고 우리가 다시 그것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파 상태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의 의식과 잠재의식이 서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무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나 어떤 부정적인 관념들이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또한 그곳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이제 특별한 의식 상태가 되죠. 그리고 특히 이 델타파랑 이제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 의식을 조금 더 놓아버릴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본능적이고 무의식적인 의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세타파가 무의식 치유에 도움이 되냐면, 이 의식과 무의식을 연결하는, 특히 이제 우리가 베타파, 알파파 상태일 때 우리의 의식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이제 깨어있는 의식이죠. 그리고 우리가 델타파 상태가 이제 잠을 자고 있는 무의식 상태인데,
이 세타파는 그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 지점에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세타파 상태가 우리가 깊은 명상 중에 나타나는 뇌파로 이 잤다 깼다를 이제 반복하는 이제 그런 몽환적인 이제 상태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현재 의식이 조금 더 희미해질수록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바램이나 욕망, 두려움, 이런 이제 근원적인 나의 그런 정보들과 조금 더 잘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 어떤 테마, 기억과 이제 관련된 부분과 이 세타파가 이제 많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창의적인 통찰력 혹은 내 기억과 사고를 다시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의식 상태가 되게 됩니다. 특히 이 세타파 상태에는 해마와 편도체를 포함해서 우리의 이제 감정과 연결되어 있는 변형계에 이제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아로마도 이제 이렇게 향기를 맡으면 변형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소리 또한 세타파 상태로 우리가 의식을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억눌려 있는 미해결된 감정을 우리의 의식으로 혹은 무의식 차원에서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되고 또다시 이것이 소리의 영역에서 이제 치유가 되면서 해소가 일어나는 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트라우마 같은 경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기 좀 어려워하고 아마 여러분들 어떤 상처나 이제 그런 아픔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실제로 그것을 떠올리는 것 자체, 그러니까 직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떤 내면적인 상처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직면할 수 없다면 계속 우리의 무의식 차원에서 그거를 계속 담아두고 가지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어떤 트라우마나 내면적인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의식을 건드리지 않고 무의식 차원에 있는 감정들을 우리가 컨택하고 건드리고 이제 다룸으로써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고 특히 의식 차원에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에서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어떤 방어 기제나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혹은 기억을 왜곡한다든지 내가 의식이 이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라면 이런 약간의 우리 의식이 작용하지 않는 무의식 상태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안정적으로 근원적인 치유의 근원적인 문제의 원인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싱잉볼이 세타파를 이제 잡고 촉진함으로써 뇌파도 이제 영향을 끼치죠. 왜냐면은 이 싱잉볼 자체가 계속 진동으로써 우리 뇌파나 우리 뇌 부분도 이제 계속 작용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세타파 상태에서는 신경 가소성이 이제 촉진되게 됩니다. 이 신경 가소성이란 우리 신경이 스스로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성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신념 체계가 작동하기 때문에 혹은 우리 몸의 어떤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어, 제대로 된 기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한계적인 기능들, 제한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세타파 상태에서는 뇌가 스스로를 복구하는 이런 이제 신경 가소성이 이제 조금 더 활성화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뇌 신경 경로들을 재개선한다든지 혹은 부정적인 사고 패턴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가능성 있는 상태로 이제 바뀌는데 이제 도움이 되고요. 특히 이 세타파 상태에서 우리가 대화를 한다든지 명상을 한다든지 어느 가이드가 있게 되면은 무의식 차원에서 약간 언어 패턴이 혹은 잠재의식이 조금 더 긍정적인 상태로 변화할 수 있는 좋은 리프로그래밍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타파 의식 상태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의식이 명확하게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굉장히 몽환적인 약간 굉장히 졸린 듯한 우리 현재 의식이 조금 분리가 일어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약간의 이제 정보 조작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든지 뭐 안 될 거야라고 이거는 불가능해라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바꿨을 때 실제로 그런 이제 변화된 관념이나 이제 의식들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무의식 치유 과정을 이제 저희가 어드밴스 코र्스 때 힐러 전 과정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제 싱볼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완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이제 세타파를 이제 유도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 좀 어렵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세타파로 들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이제 이완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파가 이제 세타파 이제 상태가 되면은 이제 트라우마 지점에 이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지점이라는 건 어떤 상처가 일어났을 때 혹은 우리가 이제 살아오면서 어떤 충격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제 감정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특정적인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보통은 그것을 무의식 깊은 곳에 이제 저장을 해버리고 다시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혹은 내가 아프지 않으려고 그 기억을 왜곡한다든지. 근데 우리가 조금 이완된 상태에서 다시 그 트라우마 지점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그 어떤, 물론 그때도 이제 충격이 있긴 하지만 그 충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세타파 상태에서 그 사건의 이제 발단이 되는 이제 그 트라우마 지점으로 들어가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구성하고 그때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어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사건의 이제 중심에 있게 되죠. 그리고 그 상처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제 피해자로 존재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뭐가 문제였는지, 뭐가 아팠는지, 뭐가 힘들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발견을 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 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지점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내가 원했던 어떤 바람들이 있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상황이 이렇게 풀렸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창의적으로 재구성해 주면서 그 당시는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시 가능해, 이렇게도 뭐 멋있게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네라고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한다든지 새롭게 이제 재구성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셋업한 상태에서만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실제 그런 일들이 이제 경험된 것처럼 이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고 또 이제 셋업한 상태에서는 마치 그것이 그런 듯하게 이제 리얼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어떤 상처를 바라봤을 때 그 상처가 바라보기조차 어려운 어떤 매우 힘들고 무서운 어떤 상처였다면 조금 더 느슨하게 그 상처의 지점으로 들어가서 어떤 이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셋업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점과 이 정보들을 다시 재구성함으로써 실제로 그런 경험이 이제 변화된 것 같은 이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무의식 치료를 하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호소했던 이제 감정적인 문제들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많이 변화됐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언급하곤 하고요. 그리고 이제 혹은 이제 1회 혹은 이제 몇 번의 이제 세션을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그 상처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치유되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의 과정들을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례를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가져왔고요. 한 가지는 이제 거부당한 일에 대한 이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나의 존재가 이제 거부당한 그런 트라우마를 이제 가지신 분이었는데 예를 들자면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주위에서 너는 재능이 없어. 너는 그런 거 못할 거야. 뭐 안 하는 게 좋아. 라고 나는 이걸 원하지만 이렇게 거부당하는 이제 그런 거부에 대한 이제 상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나는 이걸 원하고 나는 이거 잘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이걸 응원해 줬으면은 내가 이걸 정말 잘 할 수 있었고 나를 있는 그대로 그냥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필 사람들이 다 이제 비난을 한 거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행보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셋업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이제 다시 재구성하는 인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고 잘한다고 인정해 주는 인제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거부한 그런 경험들 때문에 힘들었다면 사람들이 거부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사라진 사례. 또 한 가지는 뭔가를 이제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이제 실제로 어떤 이제 상황들에 의해서 할 수 없었던 그래서 이제 상처가 됐던 아픔이 됐던 이제 그런 사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고등학교 때 내가 원하는 진로를 선택하고 싶었는데 그 당시 가정에 돈이 없어서 그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빈번하죠. 그래서 나는 이걸 너무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지원이 이제 부족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좌절하게 될 수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이제 그때 원했던 게 아빠가 망하지 않아서 나를 경제적으로 좀 지원해 줬으면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게 평생에 이제 한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래 아빠가 이제 망한 게 아니라 아빠가 매우 사업이 잘 돼서 부유했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지원해 줬어.' 라고 이제 이 프로그래밍을 이제 변형시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성취했고 할 수 있었고 지원을 받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하게 돼서 '나는 성공했어.'라고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인제 감정을 느끼고 그런 이제 기억을 이제 쪼끔씩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재구성해 줌으로써 '그때는 내가 할 수 없었는데.'라는 좌절감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자신감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예시들이고요. 이렇게 이제 싱잉볼은 인제 가장 큰 효과가 우리를 깊은 차원으로 이완을 시킨다는 거 그리고 이 이완이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쪼끔 더 무의식 지점에 접속할 수 있고 약간의 인제 우리가 쪼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무의식을 이제 변형시키는 것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긍정적인 파워풀한 인제 치유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시인물이 단지 이완을 이용한 자연 치유적인 메커니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 접근하기 어려웠던 무의식적인 측면도 손쉽게 시행볼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인제 가능성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이제 질문은 이제 끝나고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제 쉬는 시간 갖고 다음 발표 이제 준비하도록 할게요. 다음 발표 쪼끔 늦어졌는데 음 25 분에 이제 다음 발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영님 세팅하죠? 네, 이게 시간이 돼서 다음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인볼과 차크라 아로마 명상의 감정 치유 발표를 준비한 유진영입니다. 치유라는 그 주제로 제가 준비를 한 만큼 이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끊임없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컨텐츠에 둘러싸여 사는 요즘이죠. 그것이 현대인의 일상인데요. 이것은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발전되었죠. 물론 그 덕에 우리가 빨리 정보를 습득하고 좀 자극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편리함도 있지만 반대로 이 안에서 정신은 더 피폐해지고 있다고 하죠. 짧고 자극적인 것을 더 원하게 되는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그것을 보고 평가 판단하고 비교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편도체를 과활성화시켜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그럼 바로 이 부분, 정신이 피폐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서 또 다른 관점의 인간의 욕구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빠른 치유를 원한다라는 것인데요. 그것의 니즈로 급부상한 것이 바로 싱잉볼 힐링 문화,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요법이 있습니다. 싱잉볼의 힐링 파동이 긴장된 뇌파를 빠르게 이완해서 균형 회복을 돕고요. 또 혼자 하기 어렵다라는 인식의 명상을 좀 더 쉽고 편하게 경험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로마 오일의 호흡을 통해서 이 향기 분자가 우리의 편도체까지 단시간에 연구 결과로는 약 3초 만에 도달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그렇게 단시간에 도달을 해서 즉각적인 기분 전환까지 일으켜주면서 빠른 치유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트레스는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 감정적 요인이 크다는 것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정 불편한 감정의 반복이 삶의 이슈로 계속해서 찾아온다라는 것인데요. 그 감정의 근원적인 이유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차크라 개념입니다. 차크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몸에 7만 2천 개의 나디라고 하는 에너지 통로가 있다라고 하죠. 그 에너지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 몸을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소용돌이 치면서 만나게 되는 그 구심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몸 중심축을 타고 흐르게 되죠. 그것을 부위별로 우리는 7개의 에너지 센터 구분해서 차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삶의 경험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 포인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균형이 깨지면 몸, 마음 문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몸, 마음의 연결, 삶의 이슈 관련해서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차크라의 예시를 좀 드려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뿌리 차크라, 제1의 차크라를 예시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차크라는 물라다라 차크라, 우리 뿌리 차크라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위치는 우리 회음부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인 부분은 안정감의 감정 키워드가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생존 본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뿌리 차크라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다면 이 삶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고 발이 땅에 잘 딛는 느낌의 안정감을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뿌리 차크라의 불균형이 일어날 시에는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또 불안, 또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 불안으로부터 오는 어떤 걸 붙들고자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한 집착으로 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수업 안에서 운영했던 그 내용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물라다라는 근본 토대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근본 토대가 되는 근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명상 안에서 그 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못 찾겠어. 나의 뿌리는 재밌는지 찾아보기 어디인가? 이 점수 없는데? 나의 근원은 어디인가? 자, 우리의 근원은 바로 나의 부모님이죠. 어렸을 때 나의 부모는 이 세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과도 같죠. 그래서 어렸을 적 부모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지지나 보호받지 않았던 경험들이 좀 많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리고 대상에 대한 집착, 특히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돈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어떤 사람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뿌리 차크라의 불균형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나의 부모와도 같았던 이 세상은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인식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차크라 탐색을 통해서 마주할 때에 아, 내가 이런 감정들을 느꼈었구나. 나의 상황에 대한 이해, 네, 나의 감정에 대한 의문 해소를 통해서 자기 성찰이 일어나게끔 또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탐색을 통해서 사실은 바로 정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성찰 질문을 통해서 나만의 답을 이렇게 고민해 어디 볼 있어? 때, 해명. 네, 그 감정을 좀 바라볼 수 있게, 마주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방향성을 좀 스스로 찾는 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맞아. 뿌리 차크라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과 관련된 이 쉐인볼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나무의 뿌리를 상상하고, 내가 네, 뿌리 깊은 나무를 이제 상상하면서 심상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지게 하는 그 아로마 오일을 통해서 빠른 치유를 돕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지하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 뇌과학 측면에서 바라본 치유면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책의 한 문구를 좀 담아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인식은 마음 챙김의 한 기법으로 전전두피질의 활성화를 도와준다. 이는 단순히 자신의 감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려 노력하는 것이다. 감정을 자각하면 보계측 전전두 피질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내측 전전두 피질을 통해 전달되어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춘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실제로 기분이 더 나아진다라는 말이다. 제가 참고한 책은 우울할 때 뇌과학이라는 책에서 이 내용을 담아와 봤는데요. 이걸 좀 해석을 해보면 불편한 감정 때문에 거기 그 감정에 매몰돼서 좀 무의식적 반응만 하고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각, 우리가 인지라고도 하죠. 그걸 통해서 이성적 대응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치유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밑에 이제 전전두피질의 기능과 편도체 기능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전전두피질은 이제 이성적 판단, 이제 논리적 사고를 담당을 하는데 이 부분이 활성화되면 우리의 인지 기능, 이성적 대응, 침착한 대처가 가능해진다라는 것이고 편도체는 이제 본능적인 감정 처리, 특히나 우리의 예민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죠. 그것이 활성화가 되면 그 부정적 감정이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뇌과학 측면에서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가 되면 반대로 편도체는 편도체의 반응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불편한 감정들에 대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빠른 치유를 돕는 싱잉볼과 아로마, 그리고 차크라 탐색을 통해서 감정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또 그 근원적인 원인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자극적인 컨텐츠 문화들이 이제 넘쳐나면서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이 넘쳐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더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상의 변화에 슬기롭게 대응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행인 것은요, 이런 세상의 변화에 발맞춰서 이런 치유를 위한 다양한 치유 도구들이 이 전문가 분들에 의해서 개발되고 또 현실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제 다양한 힐링 도구를 이제 싱잉볼이라든지 아로마라든지 그런 다양한 힐링 도구를 적절히 조화시켜서 안내를 한다면 그 수업 안에 참여하신 분들이 좀 더 쉽게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면서 차크라 탐색을 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또 삶의 방향성을 고민해 보면서 어쩌면 내 안에 치유의 힘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이 힐링 도구들을 이제 접목한 융합 치유 시대입니다. 물론 내 안에 그런 깊은 상처, 트라우마 같은 긴 시간 그런 심리 치료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치유 도구들을 이용해서 바쁜 현대인의 일상 속에 잠깐의 이런 치유의 시간은 다시 일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회복 지점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양한 융합 치유의 장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발전되어져 나오고 있는 것은 매우 희망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싱잉볼과 차크라 아로마 명상의 감정 치유에 대한 발표를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련한 티칭 워크숍을 요청을 해 주셔서 이번 기간에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이 이제 명상과 요가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수업을 좀 더 풍부하게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돕기 위한 티칭 노하우 집중 과정이고요. 이 안에서 뭐 아로마라든지 이 싱잉볼 그리고 젠 테라피에서 자체 명상 가이드가 담긴 감정 카드를 이제 활용해서 그 활용법까지 이 프로그램을 좀 개설을 했으니까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젠테라피에 문의를 주시거나 젠테라피 내추럴 힐링 센터 네이버 예약으로 신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약간 늦어져서 다음 발표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10시 40분에 박정석 한의사님 발표 10시 40분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0분 이제 됐습니다. 박정서 한의사님 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소거 해, 들리실까요?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안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방신경정신과 진료와 싱잉볼 치유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한의사 박정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한의원에서 신경정신과 질환을 보는 것조차 좀 낯설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제 우리 조상들도 현대인들처럼 이제 신경정신과 질환을 다 앓으셨고, 그러면서 수천 년간 그 치료 경험이 한의학에는 방대하게 쌓여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불면증, 화병, 불안장애, 우울증, 뭐 신체화 증상, 틱 이런 뭐 질환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주로 이제 한약을 처방하면서 상담도 병행을 하고 뭐 약침이나 침치료 등을 이용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싱잉볼이 7개의 차크라와 연동이 되듯이 한의학에는 7개의 기본적인 정신 활동과 정서를 표현하는 칠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노, 희, 사, 우, 비, 공, 경, 이 7가지를 칠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정신 활동과 감정들이 지나쳐서 나타나는 병리적인 반응을 칠정상이라고 합니다. 칠정에 상했다는 뜻인데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모두 모든 자극에 의해서 순간순간 변하고 또 칠정에 의해서도 다른 병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병이 칠정상 아닌 것이 없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칠정은 가장 중요한 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칠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아까 그 시아님이 그 전인 치료 말씀하셨지만, 한의학도 몸과 마음을 하나로 보고, 이제 전인 치료를 목표로 하는 이제 특성상 모든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서 칠정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한의학에는 기요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단순하게 이제 척추나 근육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이제 허리 통증, 요통이죠. 그런 것들 중에도 한의학에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인한 기요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기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뭔가 내 뜻대로 안 되고 기순환이 안 되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는 증상인데요. 이런 기의 순환, 기의 뭐 전신의 기혈 순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의학의 서는 뭐 신경정신과 질환을 단순히 뭐 약이나 침만 쓰는 것은 아니고 전통적으로 다양한 정신요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서상승요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그 칠정을 이 오행에 배속을 해서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서 병이 걸렸을 경우에는 일부러 막 화를 나게 해가지고 그거를 풀어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이정병기 요법이라는 것은 현대의 독서 치료,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 기공 이런 것들이 이정병기 요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형거론요법은 현대 이제 지지요법, 인간중심 상담이 이 지형거론요법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경자평지요법은 현대 행동치료 중에 계통적 탈감작요법과 같은 노출치료인데
예를 들면 뭐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옆에서 계속 깜짝깜짝 놀래게 소리를 내면서 점점 익숙해지게 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냥 이런 요법들이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동양에는 이제 세상을 인식하는 틀로 음양 오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양과 오행을 합하면 차크라와 같은 7개가 되죠. 그래서 싱잉볼도 이제 해와 달, 그리고 목성,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 행성들의 배속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양의 소리에도 오행에 배속이 되는 5가지 음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다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궁상각치우 서양 음계로는 도레미솔라고요. 오행으로는 토금 목화수 이렇게 배속이 되는데 싱잉볼도 이정병기 아까 설명드린 이정병기요법 중에 음악 치료와 유사한 면이 있고 또 오행 이렇게 이제 오행 배속을 통해서 상생상극을 이용해서 정서상승요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의학과 싱잉볼은 일단 뭐 그 좀 공통점이 있는데 그 모두 인체의 기와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심신의 균형 및 조화가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고요. 한의학 치료에 싱잉볼 치료를 병행을 하면 이제 환자들의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현대 과학의 발전이 미흡해서 싱잉볼 그리고 한의학의 우수성을 모두 입증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음, 저는 뭐 그 한의원에서 싱잉볼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냥 한의학 치료를 보통을 하는데 여기는 그래서 뭐 치유 사례가 싱잉볼을 이용한 치유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음, 근데 이곳은 이제 저희 한의원에 있는 방인데 제가 이제 명상도 하고 뭐 환자분들 명상도 좀 알려드리고 그러는 공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싱잉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들을 가지시고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뭐 쳐드리기도 하는데 막 불안하고 그러던 사람 분들이 갑자기 요거 잠깐 쳐드리는 거에도 좀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 그리고 이제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사례가 그 이제 공황장애 환자분이셨는데 갑자기 막 과호흡이 와서 숨을 못 쉬고 그렇게 이제 한의원에 들어오셨는데 그래서 일단 베드에 눕혀드리고 음, 그 4번 이 싱잉볼을 가슴에 올려드리고 쳐드렸더니 즉각적으로 호흡이 안정이 되면서 편안해지시는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이런 데도 싱잉볼을 좀 충분히 응용할 수 있겠다라는 경험이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좀 어렵고 뭐 좀 낯설고 좀 그러신 부분들도 있을 텐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재민재님 강의 10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쉐인보 호스피스 힐링 강의 10시 55분에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싱잉볼 호스피스 완화 의료라는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재민재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네, 잠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네, 혹시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채팅창에 목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네네네. 잘 들린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호스피스라고 하면 네, 좀 생을 마감하는 곳, 또 죽음을 준비하는 곳, 치료를 포기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는데요. 이 호스피스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 완화의료라는 것은 질병 진단 초기부터 증상과 통증을 조금 돌보아주는, 그래서 삶의 질을 향상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완화의료라는 의미로 저희가 한국에서는 주로 호스피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호스피스라는 용어는 완화의료의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호스피스는 완화의료에서 임종이 6개월 이내인 환자를 대상으로 뭐 입원형이라던가 또 가정형, 또 자문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해서 잠시 조금 살펴보면요.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단순히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그곳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남은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존엄성을 지키며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입니다. 네, 그래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모든 측면을 좀 돌봄으로 케어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지역에 있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매주 월요일마다 1시간 30분씩 3개에서 4개의 병실을 방문하며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호스피스 이제 병동에서의 수업의 진행 방식은 먼저 제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곳 담당자와 함께 오늘 환자들의 상태 그리고 싱잉볼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병실에 방문하게 되기 전에 다시 간호사 선생님에게 오늘 이제 이분의 상태를 다시 한번 여쭈어보고 다시 병실에 들어가서 환자분에게 의견을 여쭙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싱잉볼 프로그램은 일방적으로 제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그날 환자의 어떤 컨디션이나 그리고 또 싱잉볼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상태이신지를 좀 확인을 한 후에 진행을 하고 또 만약에 제가 진행을 할 당시에 좀 뭔가 불편감이 올라오신다던가 또 중간에 그만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런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즉각 중단하거나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싱잉볼 프로그램이 처음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소하게 느끼시기도 하시고 또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다라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하면 할수록 싱잉볼 프로그램에 대한 좀 필요, 니즈가 좀 많이 생기셔서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듣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셨고요. 그래서 현재 1시간 반을 진행하고 있는데 병원 측과 협의하에 지금 시간을 3시간으로 늘릴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싱잉볼 프로그램을 저는 총 3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또 1인실에 계시는 분들을 위한
환자 개인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또 2명에서 3명이 계시는 곳에 다인실을 위한 프로그램을 3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하고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직접 뭐 아로마를 이용해서 서로 손을 좀 이렇게 마사지해는 가족분이 또 환자분에게 마사지해주는 네, 그런 좀 언어가 아닌 비언어적인 소통의 시간을 갖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보면서 네, 좀 많은 것들을 느끼시고 또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싱잉볼 소리를 또 가까이에서 제가 2분 다 좀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또 1인실에 계시는 분들은 좀 체험 위주로 싱잉볼, 뭐 띵샤, 코시타임 이런 것들을 제가 들려드리기도 하지만 직접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싱잉볼을 저희가 이제 7차크라이지만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차크라를 제가 세팅을 한 후에 명상 멘트를 통해서 좀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인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분은 또 상태가 안 좋으신 분과 또 의식이 명료하신 분이 같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싱잉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싱잉볼을 세팅한 후에 싱잉볼로 좀 마음을 열어드리고 그 다음에 명상 멘트를 진행해서 현재 좀 마음들을 되돌아보실 수 있게 또 도와드리고 또 원하신다면 싱잉볼의 소리를 가까이에서 쳐보시거나 들어보실 수 있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간혹 주무신 줄 알았던 어떤 한 분이 제가 그래도 한번 코시차임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려드렸을 때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면서 소리가 너무 좋다고 네, 하시면서 굉장히 좀 좋은 반응을 보이셨던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싱잉볼은 어쩌면 이런 우리 건강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하지만 이 호스피스 병동에 계시는 이 환자나 가족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네, 도구인데요. 이 싱잉볼의 도구는 인체에 깊은 영향을 미쳐요. 뭐 많은 강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몸속에 있는 물을 통해서 세포까지 전달되고 긴장된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켜서 신체적으로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완화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해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싱잉볼을 듣고 어떠셨어요? 라고 여쭈어 볼 때 소리가 내 몸에 깊이 들어와서 정화되는 느낌이었다. 또 머리가 맑아졌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 소리에 집중하는 동안 뭐 뭔지 모르지만 잠깐 통증이 완화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싱잉볼 소리 들으니까 고향에 갔다 온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그물을 쳐서 아니, 물고기를 잡았다고 하셔서 또 굉장히 인상에 남는 피드백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실제 체험한 사진인데요. 사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컨퍼런스에 올리는 게 맞을지 살짝 고민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잠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고요. 요 마지막에 있는 사진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남편분이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오랜 기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같이 간병을 하고 계신 보호자분이신데 싱잉볼을 너무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남편분과 같이 있다 보면 남편분의 통증의 소리에 잠을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셔서 계속 케어를 해서 사실 피로도가 너무 오래 쌓여 계셨고 싱잉볼 소리를 들려드리고 제가 멘트를 하는 순간 바로 코 골고 주무시고요. 이날은 가슴이 많이 답답하다고 하셔서 네, 보호자분께 살짝 가슴에 올려드려서 싱잉볼을 쳐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식인보호를 제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본 결과 식인보호 소리는 뭐 단순한 진동이 아니라 고통을 완화해주고 불안을 줄여주며 또 삶의 의미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는 걸 경험했고요. 또 남은 시간을 평온하게 아름답게 채워주는 또 진정한 치유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스피스 현장에서 지금 많이 식인볼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암병동에서는 식인볼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식인볼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자원봉사 외에 요법사라고 해서 교육을 해주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한 6일 정도에서 7일 정도 교육을 받게 되세요. 그래서 교육을 받으시고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분들의 삶에 또 마지막을 함께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최부교님 발표고요. 시간은 11시 10분 가능하시겠나요? 11시 10분? 네, 지금 바로 혹시 준비 가능하신가요? 예, 그러면 바로 준비하고 11시 10분부터 바로 연이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10분 됐고요. 이제 최 부교님의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고객님,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제가 네, 껐습니다. 자, 여러분 소리 잘 들리실까요? 어, 네, 좋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이제 임상 현장에서의 아동 청소년 싱잉볼 심리 상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퀀텀 미래지학 디지털 명상 심리 테라피의 최부교 박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들은 아동 청소년 장면에서의 이제 싱잉볼 명상 심리 상담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 싱잉볼 협회에서 이제 싱잉볼 아동 청소년 명상 심리 전문가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1대1 장면에서의 임상 현장에서의 아동 청소년 싱잉볼 심리 상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이제 저희가 아동 명상 심리 전문가 2급과 1급을 진행했던 사진들이고요. 그리고 한국 싱잉볼 협회에서 1급과 2급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싱잉볼 아동 명상 심리 전문가 2급 같은 경우는 그룹을 위주로 해서 아동 청소년의 강점을 이제 고양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그룹형 이제 명상 심리 이제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급 같은 경우에는 임상 심리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이제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내적인 이제 발달 과정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제 1대1로 진행하는 장면으로 해서 이제 1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동 싱잉볼 명상 심리 전문가의 여러 가지들의 과정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좀 더 다른 점은 이제 차크라 발달 주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드 차크라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바이올렛 차크라까지 아동 청소년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전두엽이 발달하는 그 시기까지를 다 같이 이제 이 명상 심리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1급 내용에 있는 내용을 위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잉볼 아동 명상 심리 전문가 1급에서는요, 컬러를 가지고 아이가 이제 차크라별로 어떻게 이제 분포되어 있는지 차크라 성향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들도 함께 같이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테스트를 한 이후에 이제 부모님한테 아이들은 이제 증상명을 듣습니다. 주로 이제 임상심리분과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요. 싱잉볼을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른 차원의 어떤 심리학적인 배경, 그다음에 철학적인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심리 상담 장면에서도요, 이제 이 제4의 물결이라고 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성적인 측면들을 많이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드릴 부분이 싱잉볼을 통해서 아동 청소년의 증상명을 대할 때는 단순히 이제 물질체를 넘어서 이제 피지컬한 차원을 넘어서 이제 에테릭 바디, 그다음에 아스트랄 바디, 멘탈 바디가 있다라는 것을 차원을 가지고 있어야 이제 이 아동 청소년을 대할 때 싱잉볼 치유가 훨씬 많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동 청소년기에서는요,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형성되고 정련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에테르체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이제 브라니아라고 하는 기로 구성되어 있고, 아스트랄체는 감정체인데요. 이 감정체들 때문에 오는 심리적인 증상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아스트랄체에서 나오는 어떤 긴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부 환경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제 자존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틱을 경험한 이제 아동의 케이스를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잉볼을 통해서 이제 이 틱을 제가 중재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케이스를 오늘 소개해 보면요. 우선은 그 이제 케이스를 소개하기 전에 약간 신지학적인 싱잉볼의 무의식 치유라는 개념이 좀 필요합니다. 신지학적인 인간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그 다층적인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지학을 처음 만났던 거는 이제 제가 미술 치료를 하면서 이제 슈타이너의 이론을 만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게도 우리의 무의식이 우리의 의식을 너무나 많이 관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더 이제 좀 더 영성적이기 때문에 이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굉장히 많이 풍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많이 순수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순수한 면들을 이제 일일이 다 언어화로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싱잉볼이 이러한 도구로 언어화가 아닌 비언어적인 도구로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현장에서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이러한 이제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가 가장 활발히 성장하고 정년되는 단계로서 심리적인 위기와 가능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의식을 얘기했던 이제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프로이드인데요. 이 프로이드는 이제 물질적인 차원, 피지컬한 차원에서의 이제 무의식 속에 억압된 감정으로 뭐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담는 이제 의식화하는 어떤 심리치료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할 신지학적인 관점은 융의 이제 집단 무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동들이 흔히 경험하는 어떤 증상들 중에는요, 그 임상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뭐 이렇게 후천적으로 발달 요인에 의해서 아동이 이제 심리적인 증상을 경험한다, 이렇게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굉장히 이 아이가 현생에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전생부터 이어온 어떤 카르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카르마와 또는 에너지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체를 다루기에는 언어와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그래서 이제 가장 제가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이제 뇌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이 뇌파 치료에서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타나 델타파 같은 경우에는 느린 서파로서 이 무의식적인 어떤 이런 전이식 차원을 건들기에는 굉장히 효과적인 뇌파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나 빠르고 아이들도 너무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느린 뇌파에 안정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든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바이러널 비트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델타 이안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뇌파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이 뇌파 치료를 할 때는 이제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이제 공명차를 이용해서 뇌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좀 더 서라운드가 잘 갖춰 있고 이런 환경 장면이면은 촉각에도 이게 이제 전해질 텐데, 촉각을 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서 이 싱잉볼이 아이들한테 배 위에 올린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몸의 여러 부위에 따라서 싱잉볼을 올리면서 이 진동이 전해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틱 치료에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고 이런 통로를 제공하는데 아주 싱잉볼이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싱잉볼은 굉장히 이 우주의 근원적인 진동, 오음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진동,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주의 언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싱잉볼의 파동이 단순히 이제 청각적인 자극뿐만 아니라 이 에테르체, 생명력이라고 하는 이 에테르체와 아스트랄체의 어떤 그 감정혼적인 그런 부분들을 진동시키는 치유적 주파수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 특정 주파수가 차크라 공명에서 감정의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그 다루었던 케이스는요, 아이에게 이제 그 귀로는 이제 뇌파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촉각적인 제한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얘가 틱이기 때문에 이제 음성 틱이 일어난다든지, 그다음에 손을 한시도 가만히 못 둔다든지, 몸을 계속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사항들이 있는데요. 가만히 머물면서 뇌파를 들으면서 싱잉볼을 배 위에 올리고 또는 이마 위에 올려서 싱잉볼에 느린 서파를 주었을 때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굉장히 그 안정되고 이완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었고요. 실제로 부모님 면담에서 이제 틱이 많이 소강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동에게 물어봤어요. 그 이제 싱잉볼을 하고 나서 어땠냐 그랬는데 아동이 굉장히 싱잉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도 이 싱잉볼의 진동이 몸에 남아있다라고 상상을 한대요. 그래서 이 상상하면 이제 이 긴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런 것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싱잉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리 상담과 이제 뇌파 치료, 그다음에 병원에서 약물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한 2년간 해왔던 아동인데요. 싱잉볼을 접목해서 제가 이제 중재를 한 이후부터 굉장히 틱이 많이 개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틱이라는 이 증상 자체는요, 굉장히 경과를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뭐 6개월 정도 이제 틱의 소강 상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요. 싱잉볼에 아주 좋은 효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짧게 컨퍼런스가 되어 있어서 더 많은 케이스들을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요즘 들어서 이제 그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에서 위클래스라고 해서 이제 상담 교사들이 있지만 중고등학교는 이제 요즘에 등교 거부라든지 그다음에 또래 관계라든지 그리고 선생님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등교 거부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시험 불안 특히 많이 작용됩니다. 이런 장면에서 제가 싱잉볼을 심리상담과 병행해서 치유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아이들이 느끼는 어떤 그 실패 내성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싱잉볼이 어떻게 이 아동 청소년 장면에서 심리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이었을까라고 제가 이제 조금 연구를 해보았더니요. 이게 바로 이제 비언어적인 도구로서 무의식적인 치유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싱잉볼의 진동이 우리가 다 건드려줄 수 없는 그런 세포,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아스트랄 바디라고 하는 아스트랄체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의식이 단순히 기억을 저장하는 기억 창고가 아니라 아스트랄체와 연결된 감정과 심상 에너지의 필드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동 청소년도 전생부터 이어져 온다면 아주 오래된 영혼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혼적인 차원에 우리가 이제 싱잉볼 힐러들이 접근을 한다면 아동 청소년이 자기의 증상을 언어화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불안이라든지 그다음에 해결할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제가 경험했던 이제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그 특목고를 지원하려고 하다가 성적은 충분했는데 마지막 면담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떨어지게 되는 좌절감을 경험함으로부터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이제 심리적인 어떤 무력감 또는 무기력 이런 부분들이요, 싱잉볼 진동을 통해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스트랄체의 불균형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싱잉볼이 우리가 건드려질 수 없는 그런 아주 심층적인 부분까지 건들 수 있다라고 보아져서요. 이런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화와 조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안내해 줄 수 있지 않나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싱잉볼을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장면에 이제 해봤더니 이런 변화들 때문에 효과가 있었구나라고 몇 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파의 변화였습니다. 싱잉볼이 이제 우리 뇌의 동기화의 원리에 의해서 세타와 델타를 유도하고 이런 이제 전이시층을 잘 볼 수 있는 활성화 단계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심상이 활성화됩니다. 싱잉볼 힐링을 하고 나면요, 이 아동 청소년들이 언어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방어가 아주 심한데 싱잉볼의 어떤 이렇게 직접 촉각으로 전해지는 이런 진동들을 통해서 억눌린 정서들이 조금 더 이제 뭐 컬러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림으로, 이미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타난 심상을 이제 제가 같이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그리고 재구조화함으로 해서 이 감정이 의식화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이제 조화로움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아동 청소년 심리 상담 장면에서 싱잉볼을 써봤을 때 바로 그 중요한 치유의 어떤 요인이 정화와 조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와 조율을 통해서 의식화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아동을 단순히 그냥 아동 청소년 교수님 조금 빨리 발달하는 마무리 성인 좀 이렇게 부탁할게요. 보기보다는 영혼의 성장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주 적합하지 않나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이진숙님, 시각장애인과 함께한 싱볼 힐링 사례 발표 진행할 거고요. 바로 진행할게요. 11시 30분에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혹시 준비되시나요? 네, 진숙님 준비되시면 11시 30분에 이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연사님이시고요. 이진숙님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싱잉볼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고 치유와 성찰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이진숙입니다.
오늘 앞에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싱잉볼, 치유와 힐링 사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수업한 싱잉볼 힐링 사례, 수업의 필요성과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적인 정보에는 제약이 있지만 대신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사회적 고립감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고려할 때 싱잉볼을 활용한 힐링 수업은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의 회복,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의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안받고 수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이분들이 단순히 제 설명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소리와 향기, 그리고 촉감, 미각을 경험할 수 있는 활동을 중심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로마 오일을 활용한 홈 영상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 중에는 아로마 오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래 몸에 뭔가를 바르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면서 또 감정 오일로 자신의 오일을 만들어 보고 부인께 드릴 오일을 만들어 드렸더니 부인이 너무 좋아하셨다고 하시면서 그 뒤로 아로마 수업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또 꽃을 만지며 진행한 플라워 명상 수업도 아주 의미가 있었는데요. 오랫동안 꽃을 보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향기로 이게 무엇인가 또 손으로 직접 만져보시고 하시면서 꽃 이름을 추측해내시고 하는 그런 작업도 재미있어 하셨고 또 어, 꽃이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줄까라고 여쭤봤을 때 그 부분에서 그 내담자는 내가 꽃처럼 좀 더 당당하게 즐겁게 살아라고 이렇게 꽃이 얘기해 주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시를 읽어드리면서 그분들의 소감과 경험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 또한 저에게는 이분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 가족이 시인인 분이 계셔서 시를 들려드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어떤 소리를 일방적으로 제가 들려드린 것만이 아니라 이분들과 뭔가 소통을 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리듬 악기들을 전부 챙겨와서 촉감을 만져보고 소리를 내보고 자신의 어, 추억을 이 악기를 언제 썼는지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기분을 소리로 표현해보고 음, 또 이 우드스탁이나 아니면 핸드벨 같은 그 악기를 가지고 옛날 동요도 불러보기도 하였고요. 또 새로운 영어 동요를 부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이제 참여자들의 그 반응을 보면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돌아가는 길에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또 소리로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 같다라고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크리스탈 싱잉볼 소리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크리스탈 소리를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소리를 전하고 수업을 이끌었지만 이분들은 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지내온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드리면서 서로 나포가 형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부모님에게 해드리는 그런 마음 같은 으로 이분들이 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이 시간이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싱볼의 흐름이 울림이 단순히 소리가 아니라 감정과 기억을 자극하며 치유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고 냄새 맡아보시고 이런 하는 사진들을 담아 보았고요. 이제 이 수업이 가지는 의의는 분명히 오감을 확장을 해서 오감 확장을 통해서 삶의 질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데 있다고 봅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내가 어디 가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같이 참여한다는, 함께 한다는 수업 속에서 공동체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싱잉볼의 깊은 울림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 옛날에 기억했던 것들을 더듬으면서 그 시간을 즐겁게 참여하셨는데요. 특히 이 시각이 아닌 다른 감각을 통해서 이 싱잉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을 탐색하고 또 다른 분들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느낀 것은 치유는 일방적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통과 참여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쉽게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들에게 싱잉볼을 중심으로 한 힐링 체험은 매우 효과가 있었고 일반인들에 비해 활동에 제약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오히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도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다양한 분들에게 포용적인 프로그램을 확장해 가고 싶습니다. 이번 발표가 싱잉볼 테라피의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되고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준비된 발표는 거의 다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발표한 연사님들과 함께 같이 한번 질의 응답을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승님 화면 공유 꺼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이제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몇몇 분의 이제 질문에 이제 응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발표하신 분들 다 지금 준비되시나요? 네, 지금 이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우선 이제 아까 최부교님 관련해서 질문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 부교님? 부교님 나가셨나요? 지금 최부교님이 지금 접속 중이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교님에 관련한 질문은 이제 일단 건너뛰도록 하고요. 민재님 질문 있습니다. 민재님.
네, 말씀하세요. 네, 호스피스 병동에서 시인부 프로그램을 진행 시 7가지 세트를 모두 들고 가서 연주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병동마다의 특성상 연주 없이 체험만도 진행하시는지 네, 질문이 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7개를 챙겨가는데, 병실이 1인실, 그리고 다인실 같은 경우는 7개 세트를 다 놓기가 사실은 공간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7개 세팅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 7개 세팅을 다 하고요. 아니면 3개에서 4개 정도와 좀 작은 소형 싱잉볼을 놓고 진행을 합니다. 제가 방문을 했을 때 꼭 싱잉볼을 7개를 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수업을 하진 않고, 그냥 참여했을 때 그분들의 상태를 보고 코시 차임 소리만 들려주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아로마로 향기 호흡 명상을 같이 진행하고 또 상태가 더 괜찮으시면 싱잉볼을 쳐보실 수 있게 체험도 진행하고요. 이게 저희가 일반 다른 곳들이 수업을 가는 것하고 굉장히 다르게 이 분들의 상태가 제가 잠깐은 괜찮아 보여도 또 금방 안 좋아지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태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체험만 하기도 하고 명상 멘트를 하고 싱잉볼을 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30분에서 그 환자가 있는 그 병동에 어떤 호실은 뭐 30분에서 40분 이상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호실 같은 경우는 15분 정도 그냥 간단하게 체험만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항상 유동적이라 뭐가 딱 정해진 것은 없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민재님 지금 추가 질문 몇 가지 더 있는데 네. 환자들을 착용한 호흡 보조 기구나 폴립, 심전도계 등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 시인부를 올리는 것에 제한이 있는지,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는 경우 해당 부위에 음, 해당 부위에 직접 올리는 적용도 것이 가능한지. 가능한지, 그리고 네. 다인실 병동에서 시인부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호흡 보조 기구하고 폴리 심전 도계에서 싱잉볼을 칠 때는 제가 싱잉볼의 강도를 조금 약하게 하고요. 현재까지 제가 진행한 바로는 특별하게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경우는 제가 그 호실에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 호실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그곳에 방문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 선생님에게 충분한 협의를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그분이 통증이 있고 그 상태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통증을 너무 심하게 호소하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뭐 명상이나 싱잉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들어가지 않고요. 또 호스피스 병동 안에서는 환자에게는 식인보를 올리지 않아요.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철저하게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미 이제 신체가 많이 약해져 계시기 때문에 제가 식인부를 올린다는 것은, 네,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올렸던 사진은 보호자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리는 것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고요. 아까 다인실 병동에서 어떻게 세팅을 하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7개를 풀 세팅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공간이 어느 호실은 좀 높고 어떤 곳은 좀 작습니다. 그래서 넓다라고 하시면 7개를 다 세팅해서 웬만하면 다 들려드리는 방법으로 하고 있고요. 좀 좁다라고 한다면 한 3개에서 4개 정도 올려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질문이 하나 왔는데 아까 이제 시인부 무의식 치료 이제 관련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 아빠의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의 케이스에서 사실이 아닌 가정의 상황을 상상하는 것으로 치유가 가능한지 바라는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적극적인 안내 멘트를 하면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어, 보통 이런 이제 무의식 치료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사실은 이제 우리의 경험이나 기억을 바탕으로 이제 작동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 무의식에 있는 여러 가지 제한된 의식들이 어쩌면은 정보를 또 왜곡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더 나은 새로운 상상을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치료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이제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혹은 좋은 경험들로 이제 이렇게 바꿔줄 수만 있어도 실제 우리의 뇌는 그것이 진짜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뇌과학에서도 이 뇌는 우리의 실제와 이 상상, 기억을 그 진실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억을 보존하고 믿는 대로 실제로는 그렇게 정보가 굳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어 실제로 그렇게 경험을 한 상황에서도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보를 바꿔주고 안내 멘트를 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한 분이 이제 시행보를 할 때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요. 보통의 경우는 이완이 되면은 몸이 좀 추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일부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데이비드가 이제 발표했듯이 이 말초신경이나 이제 몸의 이제 근막 조직들이 이렇게 이제 활성화되다 보면 혹은 이제 몸의 자율신경계가 되다 보면 몸이 이제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좀 막힌 부분들이 원활하게 흐르면서 몸이 따뜻해지는 현상이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싱잉볼이 이제 뭐 늘 몸이 추워진다라고는 이제 할 수 없고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몸이 따뜻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숙 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저도 다음 달에 처음으로 시각장애인의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각장애인의 대상으로 할 때 일반인과 달리 알아두면 좋거나 주의해야 될 꿀팁이 있을까요?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 수업에 들어가신다면 온전히 시각장애인들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시는 같이 오시는 일반인들이 함께 수업에 참여하세요. 그래서 주로 포커스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맞추지만 같이 참여하시는 분도 이 시간이 서로에게 힐링이 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십니다. 이를테면 노래 교실을 한다든지 요가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참여하시면서 또 싱잉볼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싱잉볼이 아마 굉장히 그분들에게 낯선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도 많으시고요. 그렇지만 그 정말 여러 가지를 해보셨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성껏 준비를 하셔서 수업을 나가신다면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반인과 같이 참여한다는 것,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소리에 민감하시지만 그래도 직접 당신들이 만지시는 그 소리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소리를 탐구하시고 그래서 싱잉볼 큰 세트보다도 작은 세트로 같이 더 체험할 수 있게 만져볼 수 있게 이렇게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만져보시는 게 굉장히 이분들한테는 신뢰감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자, 마지막 질문에 이제 답변 드리고 이제 저희 컨퍼런스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차크라 각각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확신을 갖고 있는지, 몇 번 차크라가 열린다든지, 이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서양의학 관점에서 차크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할까요? 네, 차크라는 이제 분명히 이제 존재하고요.
그 아까 이제 그 신경의학적인 그리고 아까 이제 닥터 데이비드가 이제 발표를 했듯이 실제로 우리 척추 라인에는 이제 척추에 이제 신경 다발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 이제 척추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각각 연결돼 있는 실제 이제 장기들과 혈관들이 이제 한의학적으로 혹은 이제 의학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고 아까 이제 신경총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신경 다발들이 이제 모여 있는 곳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차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이제 물론 이제 한의학에서도 이제 주요한 이제 경락들이 이렇게 또 인맥과 동맥 이렇게 척추 라인에 따라서 이제 지나가고 있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이제 장기들과 혹은 이제 몸과 연결돼 있는 그런 이제 신경들 혹은 이제 연결된 통로는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떤 실제로 이제 차크라를 이제 경험했을 때 저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이제 그 차크라의 에너지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하고 에너지를 돌리는 이제 그런 수련들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지점들을 이제 실제 에너지적으로 이제 차크라들은 존재를 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이제 혈관들이나 연결되어 있는 신경 다발들과 같이 이제 그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호흡이나 이제 에너지 수련들을 하시면은 실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걸 조금 더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제 이런 현대 의학이나 이런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실제 어떤 신경 치료나 어떤 이런 경락이나 이제 이런 침술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존재한다라고 이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이제 종료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저희가 이제 많은 여기 훌륭하신 연사분들과 함께 이 시행불과 치유에 관한 이제 주제로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이제 나눠 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치유적인 입장에서 많은 잠재력들을 갖고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치유는 단순한 이완을 넘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체적인,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차원의 그런 전인적인 치유를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의 다양한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계속 임상과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경험들을 이제 축적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해는 이제 이런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눴고요. 아쉽지만 저희 시간이 거의 다 종료가 돼서 이번 컨퍼런스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포드린 이제 PDF에는 이제 저희 발표 자료들 함께 있고, 저희 전국 지부에서 이번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혹은 이제 여러 교육과정, 컨택 넘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조금 더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이 싱잉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접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함께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100명 넘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고요. 어, 저희는 이제 계속 이런 다양한 시행볼의 경험들을 계속 축적하고 여러분들과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한국 시행볼 컨퍼런스 다시 또 진행될 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컨퍼런스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